카메라는 조용히 정길의 집 현관문을 비춘다. 문패에는 김정길이라는 이름이 바랜 글씨로 새겨져 있다. 문이 열리며 68세의 정길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고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인다. 아침 7시 정길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업 실패 후 혼자가 된 지 벌써 5년째 한때 번화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그에게 남은 것은 적막한 방 하나와 끝없는 침묵뿐입니다. 정길은 거실로 들어가 TV를 켠다. 아침 뉴스가 나오지만 그는 집중하지 못한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채널을 바꾸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그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다. 결국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간다. 창밖으로는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어머니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한다. 정길은 이 모든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관찰자일 뿐이다. 그의 세상은 이 창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혼자서 먹는 아침 식사, 혼자서 보는 뉴스, 혼자서 맞이하는 오후. 정길 씨의 일상에는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계산하며 나누는 안녕하세요가 그날 유일한 대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 70세의 민호가 최신형 태블릿 PC 앞에 앉아 있다. 화면에는 화상통화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잠시 후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나타난다. 은퇴 후 홀로 지내고 있는 민호 씨.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은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바다 건너편에 있어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화상 통화 속 아들은 밝게 웃으며 근황을 전한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민호는 괜찮다, 아버지도 바쁘니까 하며 억지로 웃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외롭다. 20분가량의 통화가 끝나고 화면이 꺼진다. 민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을 바라본다. 아까 전까지 아들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다시 정적에 휩싸인다. 기술은 거리를 좁혀주지만 마음의 거리까지는 좁혀주지 못합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함도 잠시. 통화가 끝나면 민호 씨에게는 또다시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한 아들을 둔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지만 정작 자신의 일상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상현의 작은 원룸. 아파트 한때 회사 임원이었던 그의 현재 거처는 소박하다. 벽에 걸린 공로패와 현재의 소박한 생활 공간이 대비를 이룬다. 69세의 상현 씨는 3년 전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의 퇴직은 그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현은 스마트폰 연락처를 뒤적이며 예전 동료들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나 상현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하지만 대부분이 통화는 짧게 끝난다. 아, 상현 씨 잘 지내세요? 근데 지금 좀 바빠서. 상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연락처 목록을 내려다보는 상현. 한때는 매일 통화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진다. 회사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자 관계들도 하나둘 끊어져 갔다. 직장이라는 소속감을 잃은 상현 씨에게 남은 것은 무력감뿐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급격히 소원해졌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깊어져 갔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유휴시간은 견디기 어려운 공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길이 오랜만에 방 정리를 하고 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상자 겉면에는 1985년 졸업기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어느 날 오후 정길 씨는 우연히 40년 전의 추억과 마주합니다. 먼지투성이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정길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어본다.
노란 빛으로 바랜 사진들 속에서 20대 초반의 자신과 친구들이 웃고 있다. 체육대회 날의 단체 사진, 수학여행에서 찍은 우스꽝스러운 포즈, 그리고 민호, 상현과 함께 찍은 졸업사진까지. 사진 속 젊은 정길은 눈이 반짝이며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해 보인다. 민호는 언제나 그랬듯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들고 있고, 상현은 장난스럽게 V사인을 하고 있다. 현재의 정길은 이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미소를 짓는다. 사진 속 세 친구는 세상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만든 상처와 성취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사진 한 장 속에서는 단순한 우정으로 정리됩니다. 정길 씨의 마음 한편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그리움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정길의 스마트폰에 메시지 알림이 온다. 화면에는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떠 있다. 정길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메시지를 읽는다.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초청장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열리는 특별한 모임이라는 안내 문구가 정길 씨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같은 시간 민호의 집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도착한다. 민호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40년 만에 동창회, 그는 중얼거리며 참석자 명단을 확인한다. 정길과 상현이 이름을 발견한 순간 그의 표정이 밝아진다. 상현 역시 스마트폰으로 같은 메시지를 받는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초청장을 여러 번 읽어본다. 참석 여부를 묻는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머뭇거린다. 세 친구 모두에게 같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와 변화된 모습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동시에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호텔 연회장 입구, 정길이 정장을 차려입고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그를 더욱 주저하게 만든다. 깊은 숨을 한번 쉰 후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연다. 2024년 11월 차가운 바람이 부는 토요일 저녁, 40년 만에 차가운 열리는 동창회장에 정길 씨가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그의 모습에서 내면의 갈등이 느껴집니다. 연회장 안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하지만 정길에게는 대부분이 낯선 얼굴들이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을 많이 바꿔놓았고 기억 속 친구들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실감한다. 정길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민호가 그를 발견한다. 민호는 잘 차려입은 정장의 당당한 걸음걸이로 다가온다. 정길아 하는 그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본다. 정길은 어색하게 손을 흔든다. 곧이어 상현도 모습을 드러낸다. 예전보다 말라 보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어색한 미소를 교환한다. 한때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지만 지금은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어색하다. 40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렸고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았던 대화도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춘 시절 함께했던 추억들이 무색할 만큼 현재 이들은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테이블 위에는 동창회 기념품과 음료수가 놓여 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연다.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너희들 어떻게 지냈어?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됩니다. 4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작아진다. 나는 식당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정리했어. 지금은 그냥 혼자 지내고 있고. 그는 사업 실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민호는 성공한 아들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 아들이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 손자도 둘이나 생겼고
요즘은 영상통화로 자주 얼굴 보고 있어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과시하려는 기운이 섞여 있다. 상현은 퇴직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작년에 회사에서 나왔어. 이제 자유롭게 지내고 있지 하지만 그의 자유롭다는 표현 뒤에는 씁쓸함이 숨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지만 각자의 말 속에는 미묘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만족과 불만족, 이들은 진실보다는 체면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서로 간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대화가 어느 정도 이어지자 민호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든다. 최신형 모델로 보이는 폰의 화면이 밝게 빛난다. 아, 그럼 우리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도 화상통화로 연결해보자. 요즘은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 민호 씨는 선의로 제안했지만 이 순간부터 세대 간, 계층 간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사래를 친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복잡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다.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반응한다. 뭐가 복잡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거야. 그의 말에는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배어 있다. 정길은 더욱 위축된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우기가 쉽지 않아. 너희들은 다 잘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의 디지털 문맹을 부끄러워한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 차이는 단순한 세대 격차를 넘어 새로운 소외감을 만들어냅니다. 평생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했던 정길 씨에게 디지털 세상은 또 다른 장벽이 되었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민호 씨의 제안이 오히려 정길 씨를 더욱 위축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진다. 상현이 잔을 기울이며 무심코 말을 꺼낸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너희 둘은 정말 잘 나갔지. 특히 정길이 너 사업도 잘 되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 상현 씨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상처받은 정길 씨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상현을 바라본다. 잘 나가긴. 뭘 잘 나가? 다 과거 얘기지. 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아져 있다. 민호가 중지하려 한다. 야, 옛날 얘기하지 말고 요즘 얘기나 하자.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해진 후였습니다. 상현은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 내가 괜한 소리 했네 하고 중얼거린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40년간 쌓인 서로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경제적 성공과 실패,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정보다 앞서게 됩니다. 세 친구는 각자의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진정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며칠 후 민호가 정길의 집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봉지가 들려있다. 동창회에서의 어색했던 분위기가 마음에 걸렸던 민호 씨. 그는 용기를 내어 정길 씨를 찾아갑니다. 문이 열리고 정길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맞이한다.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근처 지나다가 생각났어 하고 답한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민호는 선물 봉지에서 간단한 과자와 함께 작은 노트북을 꺼낸다. 이거 우리 아들이 쓰던 건데 간단한 것들 할 수 있어. 너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정길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인다. 아니야. 나는 정말 그런 거 못해.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는다. 천천히 해보자.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 민호는 인내심을 갖고 정길에게 기본적인 조작법을 알려준다. 마우스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클릭하는 방법까지. 정길의 서투른 손놀림을 보며 민호는 따뜻하게 격려한다. 민호 씨의 방문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선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심코 보였던 우월감에 대한 반성이었고 진정한 친구로서의 배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하는 정길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속도에 맞춰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정길이 혼자 산책하고 있을 때 뒤에서 상현이를 부른다. 정길아. 잠깐만. 정길은 뒤돌아보며 상현을 마주한다. 상현 씨도 동창회 이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말이 후회되었고 용기를 내어 정길 씨를 찾아갑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머뭇거리다 입을 연다. 저번에 내가 한 말 미안하다. 괜한 소리였어. 정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상현은 계속해서 말한다. 사실은 나도 요즘 많이 힘들어.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상현의 솔직한 고백에 정길의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나도 그래. 혼자 있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되고. 상현 씨의 사과는 단순한 말실수에 대한 미안함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감에서 나온 질투심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시선에서 벗어나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동료로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다. 퇴직 후의 공허함, 자녀들과의 거리감, 건강에 대한 걱정들, 40년 동안 각자 품고 살아온 고민들이 조금씩 털어놓아진다. 40년 전 세 친구가 자주 모였던 동네. 공원 예전보다 나무들은 더 무성해졌고 벤치도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대로다. 며칠 후 세 친구는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장소는 40년 전 고등학생 시절 자주 모였던 동네 공원입니다.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아 앨범을 펼쳐본다. 정길이 동창회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졸업 앨범이다. 사진 속 20대의 모습과 현재의 70세 가까운 모습이 교차된다. 우리 정말 젊었구나. 이때는 세상이다. 우리 거인 줄 알았지. 상현이 사진을 가리키며 웃는다. 이거 봐. 수학여행 때 우리 셋이서 밤새 떠든 거 기억나?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정길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우리 진짜 바보 같았어. 하지만 행복했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잊혀졌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성적 때문에 고민하던 시절, 첫사랑 때문에 밤을 새워 고민하던 시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으로 가득했던 시절,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했던 이들에게 40년의 세월은 하나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바람에 앨범 페이지가 넘어간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조용해진다. 시간의 흐름, 변화한 모습들, 그리고 변하지 않은 우정의 본질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이다. 한 달 후 정길의 집에서 세 친구가 모여 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바둑판이 놓여 있고 민호가 정길에게 가르쳐준 노트북도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 40년 만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친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고 각자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길은 이제 간단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호가 천천히 가르쳐준 덕분이다. 내가 정말 날씨도 찾아볼 수 있게 됐어. 정길의 목소리에는 성취감이 가득하다. 상현은 바둑돌을 놓으며 말한다.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무력감 대신 새로운 활력이 보인다. 민호는 우리 다음 주에는 탁구장도 가보자. 운동도 하고 좋잖아. 하며 제안한다. 세 친구의 대화는 이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있다. 기술의 차이,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세 친구에게는 진정한 우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세 친구의 웃는 모습을 비추며 물러난다. 창가로 들어오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이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춘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세 친구,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우정이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고 소중해지는 것임을, 황혼의 나이에 다시 찾은 우정은 그 어떤 시절보다 더욱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세 친구가 함께 공원을 거니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그 속도 자체가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 되었다. 40년 전과는 다른, 하지만 더욱 성숙한 우정의 모습이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격려가, 성취보다는 함께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정길, 민호, 상현 세 친구의 40년 만의 재회는 우리 모두에게 잊혀진 우정의 가치를 되새겨줍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6개월 후 세 친구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정길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상현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았다. 민호는 해외에 있는 아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지만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우정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40년이라는 긴 공백도,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세월도 진정한 우정 앞에서는 큰 장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 친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남은 시간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황혼의 우정이 주는 따뜻함은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